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와 중국이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수십 년째 이어진 히말라야 국경 지역 분쟁을 예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인도 외무장관은 인도 NDTV가 주최한 한 컨퍼런스에서 중국과 국경 순찰에 대해 합의해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인도와 중국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해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전쟁을 치른 뒤 충돌을 막고자 화기를 휴대하지 않기로 했지만 돌과 몽둥이로 싸우는 등 산발적 충돌이 계속됐고 2020년에는 사상자 수십 명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던 두 나라가 서둘러 분쟁을 예방하기로 합의한 데에는 두 나라 모두 서방과의 갈등에 따른 공통 이해관계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도는 뉴욕에서 시크교도 암살을 기도한 뒤 미국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제재를 무시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사실상 무제한 수입하고 있어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하면 언제든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때문에 반도체 핵심 장비를 구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라 인도와 국경 분쟁을 겪을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중국과 화해를 하는 듯 하던 인도가 속으로 준비 중인 큰 한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주포 전력 배치였습니다. 최근 인도군은 해발 4,400m 이상의 라다크 지역에서 자주포 성능 테스트를 했는데요. 체감 온도가 영하 40도에 이르는 극한의 추위 속에서 진행된 이번 테스트를 보면 인도가 왜 이 나라의 자주포를 그렇게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인도가 그토록 원하는 자주포는 어떤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히말라야 고산지대에 배치된 화력과 분노의 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도 육군 포병대는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강력한 추위는 물론 중국군에 맞서야 하는 극한의 임무를 맡은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최근 중국에게 히말라야 라다크 지대의 태세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곡사포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는데요. 훈련 영상을 보면 왜 인도가 그토록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사고 싶어 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인도군은 비포장 도로를 통해 견인포를 끌고 해발 4,000m 사격장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인도 포병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하 35도의 추위와 꽁꽁한 땅이었습니다. 땅을 파서 포를 단단히 고정시켜야 하는데 영하 35도에서 얼어버린 땅은 콘크리트나 다름없었습니다. 복갱이나 중장비를 이용해 땅을 파야 했는데요. 땅을 판 이후에는 수십 킬로그램짜리 포탄을 나르고 장전한 후 사격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혹한 속에서 벌벌 떨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니 인도 육군에서 K9 자주포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런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인도군은 해발 4,400m 이상의 라다크 지역에서 K9 자주포를 테스트했는데 눈과 얼음이 쌓인 험준한 지형에서도 K9 자주포는 원활하게 기동하며 표적을 정밀히 타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기존에 배치된 견인포와 비교했을 때 K9 자주포는 대체 불가능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기존 견인포는 외부에서 조작해야 하므로 혹한에서 작전이 거의 불가능한 반면 K9 자주포는 내부에서 안전하고 따뜻한 상태로 모든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혹한에서도 엔진이 멈추지 않도록 설계된 특수 연료와 윤활유의 적용 덕분입니다. K9 자주포는 혹한기에는 히터를, 혹서기에는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외부 CCTV를 통해 야간 작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APU를 탑재해 엔진을 대기 상태로 유지하지 않아도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연료 소모와 엔진 수명 단축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테스트 결과 인도군은 K9 자주포의 극한 환경 작전 능력을 확인하며 기존 견인포를 대체하는 핵심 전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9 자주포를 운용해본 인도 육군은 K9이 고장이 잘 안 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끔 고장이 나도 한국 정비 기술자들에 의해서 빨리빨리 정비가 되는 데다가 부품도 빨리 조달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모로 예전에 사용하던 러시아제 자주포에 비해 얼마나 좋은지 실감했던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산악지형이 많은 인도에 맞게 개량해서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인도는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도 육군의 주요 사업으로 K9 추가 도입을 결정되어 추가 생산 및 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와 K9 자주포 백문 추가 공급을 확정지었습니다. 2017년 인도와 처음으로 K9 백문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데 이어 8년여 만에 또 성과를 올릴 전망입니다. 한화와 합작 생산에 나서는 인도 엔지니어링 업체 L&T는
최근 인도 국방부와 K9 자주포, 백문을 생산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계약된 백문은 L&T의 인도 공장에서 생산합니다. K9의 글로벌 자주포 시장 점유율은 50에서 55%가량인데 인도권이 최종 성사되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L&T가 인도 정부와 합의한 사업비는 1조 2,500억 원으로 매출을 기준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몫은 절반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결정되면 6,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첫 계약 때 인도 현지화 비중이 50%였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K9이 인도 국경에 많이 배치되면 될수록 가장 우려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한국의 K9이 인도에 수출되는 것을 막으려고 계속해서 압박 중이었습니다.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해서 배치하려는 곳이 바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하고 있는 캐슈미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인도 측은 한국에게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인도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은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한국 전쟁 때 중공군과 포병으로 대치했던 한국군의 포병 전술은 한국 포병학교를 통해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휴전선 부근에서 한국군과 포병으로 대치했던 중국은 그때의 전술과 포병 교육을 한국이 인도에 전수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국경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인도에 K9 자주포를 꼭 팔아야겠냐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K9을 추가 도입했고 심지어 이제는 K9을 기반으로 한 경전차까지도 실전 배치가 임박했습니다. 인도 육군의 경전차 프로젝트인 조라와르는 특히 중국과의 실제 통제선을 따라 고도가 높고 외딴 지역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작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차의 필요성은 2020에서 2022년 인도와 중국 간의 교전 과정에서 분명해졌는데 라다크 지역의 극한 고도로 인해 혹독하고 거친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72, T-90, 아르준 MK1 및 MK2와 같은 무거운 주력 전차를 운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에 인도에서는 경전차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까다로운 지형에서 기동성과 화력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K9을 기반으로 조라와르 경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라와르의 경전차 개발은 인도의 광범위한 국방 현대화 노력의 일환이자 방위 산업 자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마이크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수많은 인도 산업계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토착 역량의 강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험이 진행됨에 따라 경전차 조라와르는 2027년까지 전투에 투입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약 354대가 조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조라와르라는 산악전차의 개발 파트너로 인도 기업 L&T가 선정되었으며 인도 육군이 전차를 운용하기 어려운 고지대에서 인도의 기갑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얼마 전 조라와르 경전차가 해발 4,2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사격 훈련을 완수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24년 9월 사막 조건에서 1단계 테스트를 마친 후에 또다시 해발 4,200m가 넘는 고지대에서의 사격 훈련을 완수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무게가 약 25톤에 달하는 이 전차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민첩하고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105mm 주포로 무장한 코커릴 3105 포탑이 장착되어 있어 장갑 목표물과 요새화된 진지를 교전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륙 작전도 가능하며 제한적인 포병 플랫폼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는 것은 물론 K9을 기반으로 하는 경전차까지 개발 중인 인도, 한국 기술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국의 K9의 활약으로 인도가 국경에서 중국군을 모두 퇴치하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